안녕하십니까. 흔한 백패커입니다. 어썸에서 스위프트 UL이라고 해서 뭐 이더리얼 UL도 같이 나왔지만은 이제 어썸 홀리데이에서 UL 라인의 텐트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어썸 제품을 쓰시던 분들의 뭐 불만이라면 불만 사항 중 한 개가 이제 무게가 좀 무겁다라는 이제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도 그랬겠죠. 개발자분께서 아주 이를 걸고 가벼운 텐트를 만들어내서 이번에 예판을 시작했습니다. 어스몰리데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고, 예판 때는 10% 정도 아마 가격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어썸에서 나온 스위프트 UL 라인은 무게가 990g입니다. 무려 이제 990g이라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텐트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뭐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었던 이제 색상도 아주 예쁘고 밝고 화사한 핑크색과 하늘색 두 가지 버전으로 텐트가 출시가 되었어요. 텐트 피칭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어썸 홀리데이에서 나온 텐트들은 모든 텐트가 그렇죠. 아마 모든 텐트가 외부 폴 방식에 설치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출시된 UL라인 텐트는 외부 폴 방식에서 이너폴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 이너폴이 이너 텐트를 먼저 자립시킨 다음에 그 위에 플라이를 덮어 씌우는 방식이고, 이 방식은 기존에 과거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굉장히 기본적인 방식의 텐트 피칭 방식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미국에서 오는 텐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확실히 설치 편의성은 외부 폴에서 후크를 걸어서 쓰는 방식이 훨씬 더 편하긴 하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이너를 먼저 자립시키고 플라이를 덮어 씌우는 방식도 뭐 불편할 건 사실 없습니다. 특별히 뭐 이상한 방식도 아니고요. 이 텐트를 말씀드릴 때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무게가 이제 990g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텐트와 그리고 폴대, 이제 이너 텐트 같은 경우에도 솔리드 스킨을 사용한 이너 텐트를 합했을 때 990g이고, 가벼운 만큼 새로운 걸 적용한 게 있죠. 이게 바로 알루미늄 폴대가 아니라 카본 폴대를 적용을 해서 무게도 획기적으로 꽤 많이 낮췄습니다. 이 카본 폴대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폴 대비 무게와 그리고 그 강성 그리고 탄성이 매우 좋은 폴대로, 주로 고가의 텐트 또는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카본 폴대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그래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MSR에서 나온 어드밴스 텐트 같은 경우에 카본 폴대를 사용하고, 그리고 고로 텐트도 광고에 보면은 이제 이스턴 폴이라고 해서 이스턴사에서 나온 카본 폴대를 해서 광고에 보면 이렇게 폴대를 완전히 둥글게 말고 양끝단을 쥐고 있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카본 폴대가 탄성이 매우 좋아서 가볍고, 그래서 뭐 꽤 고가의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어썸 홀리데이에서는 네, 또 원단의 진심인 회사답게 나일론 원단에 양면 실리콘 코팅된 원단을 사용하고 있고요. 플라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15데니아의 플라이 15데니아의 그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서 뭐 꽤 많이 얇아졌죠. 기존 사실 이 원단을 뭐 직접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5데니아 정도가 되는 다른 텐트들의 플라이 원단을 만져보면은 뭔가 되게 야들야들하면서 좀 약해 보인다? 약해 보인다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뭔가 좀 야들야들하면서 확실히 얇고 내부가 많이 비쳐 보이는 느낌을 많이 줘요.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15데니아 원단이지만 그래도 양면 실리콘 코팅 처리를 해서 그런지 뭔가 되게 약해 보인다는 느낌은 사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위프트 또는 이제 이 텐트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원단이 너무 얇아서 약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필요로 하는 사용 목적에는 부합하는 정도의 텐트 원단의 질김, 뭐 강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뭐 카본 폴대 같은 경우에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카본 폴대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알루미늄 폴대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카본 폴대가 이렇게 막 폴대가 휘잖아요. 그러다 바람이 많이 불면은 한쪽에서 많이 맞으면 폴대가 이런 식으로 막 휘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알루미늄 폴대, 사실 이렇게 많이 정말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면은 카본 폴대든 알루미늄 폴대든 다 파손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알루미늄 폴대 대비 카본 폴대는 훨씬 더 좋은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강성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텐트가 비록 무게가 990g짜리 텐트라고 하더라도 이 텐트가 뭐 연약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텐트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 하는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업섬에서 그 곰진이 님이 개발을 하면서 무게 때문에 정말 많이 시달렸나 본데 어떻게든 줄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요. 원단도 적당한 두께에 얇으면서도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기능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원단의 뭐 두께,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면 실리콘 코팅을 하면서 거기에 더
강한 원단을 적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원단 이제 끝부분이죠. 끝부분에 이제 스트링을 당기게 되는 부분, 이쪽 끝부분, 그리고 자, 내 귀퉁이 끝부분에 전부 다 좀 더 강한, 얘가 아마 코듀라 원단 같은 약간 그런 재질의 그 덧댐을 줘서 혹시라도 모를 이 봉제 끝부분 가이라인 당기는 부분에서 힘을 받아서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소재를 덧대어 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텐트가 특별히 일단은 가볍지만 뭐 아무래도 뭔가 그 튼튼함을 포기할 정도라는 거는 아니면은 아닌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스위프트랑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사실 다른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설치 방식에서부터 많이 차이가 났지만은 이제 외부 플라이를 덮는 방식이다 보니 이제 설치 편의성이 살짝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기존 스위프트 대비 뭔가 편리함, 사용자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양면 개방이 되는 도어를 주었었죠. 하지만 이번에 스위프트 UL 라인에서는 단면만 개방이 됩니다. 플라이도 마찬가지고 이너 텐트도 마찬가지고 한쪽 전실이 있는 방향만 이제 개방이 되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반대쪽에는 기존에 이렇게 개방이 되던 지퍼 부분을 없애고 이제 벤틸을 뒀죠. 이제 저는 뭐 사실 똥꼬 벤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의 벤틸할 수 있는 환기구를 뒀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쪽에 한 개, 그리고 내부 이너에 또 한 개, 그리고 총 이렇게 두 개의 벤틸 구멍을 둬서 이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제가 느끼기에 차이점이 일단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스위프트가 EX 라인의 텐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이가 지면까지 거의 완전히 밀착되는 방식이란 말이죠. 이런 방식은 뭐 눈 또는 비 그리고 악천후 때 이 사이로 뭐 다른 물이라든지 눈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뭐 찬 기운이라는 이런 것도 많이 막아줄 수 있는 대신에 통기성이 확실히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플라이를 덮는 방식의 텐트들이 주로 정말 미국에서 오는 텐트들, 니모나 비가그네스 이런 텐트들이 플라이를 덮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거는 사실 제조하는 국가의 그 날씨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는 장거리 트레일을 하면서 사실 덥고 건조하고 이런 날씨 속에서 보통 야외 텐트를 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지면에서 어느 정도 높이가 확보된 상태로 이렇게 통기성을 많이 중시하는 형태의 텐트가 많이 출시되고, 주로 유럽, 북유럽 쪽에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힐레베르그, 피엘라벤, 뭐 헬스포츠 등등 이런 텐트들은 외부 풀 방식의 플라이가 지면까지 거의 바짝 붙어 있는 텐트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각 제조하는 국가 또는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있고 어느 어떤 이제 환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많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다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춥고 뭐 장마 때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온갖 날씨들을 다 가지고 있고 온갖 계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텐트들을 필요로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UL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미국식 형태의 텐트, 플라이가 외부에 있으면서 지면에서 좀 떠 있는 형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통기성을 확보하고 기존에 뒷면에 있던 도어를 삭제를 하고 벤틸을 두면서 마찬가지 통기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텐트는 뭐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색상이 네, 예뻐요. 제가 원 텐트를 리뷰할 때도 그랬고 다, 다 좋은데 색깔이 왜, 색상이 왜. 사실 저는 마운틴 하드웨어 텐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텐트의 색상이 너무 예뻐서 어딜 가든 내가 눈에 제일 잘 띄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어썸 텐트들이 약간 그런 면에서는 약했었는데 이번에는 텐트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쓰시는 분들이 좀 더 뭔가 마음에 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텐트가 기능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나한테 맞아야 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텐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쁘고 한 번이라도 더 써보고 싶고 바깥에 내놨을 때 뭔가 눈에 띄고 이랬으면 좋겠는 게 저는 많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내가 예쁜 텐트가 제일 좋고 내가 쓰기 제일 좋은 텐트가 아마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어썸에서 색상을 핑크색과 하늘색 두 가지를 출시해 준 거는 네,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뭐 나중에는 뭐 또 다시 빨간색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색상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 텐트 같은 UL 라인 텐트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를 따로 덮어 씌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옵션 사항으로 여러 가지 색상들을 출시를 만약에 해준다면은 소비자들이 뭔가 선택하는 맛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벤틸레이션 좌우 측면에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뭐 마련되어 있고, 벤틸레이션 이제 지붕을 이제 지지해주는 막대가 한 개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제 메쉬로 통기성을 뭐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자, 가이라인이 외부 플라이에 이렇게 X자 폴의 양쪽에 앞뒤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도 이게 사실 바람을 맞았을 때 많이 낭창거릴 수 있으니 도어 쪽에도 가이라인을 달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뒷문이 사라지는 만큼 확실히 분명히 통기성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안쪽에 보시면 충분한 뭐 플라이와 이너의 공간을 확보를 해둬서 어느 정도 통기성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너 텐트를 이제 솔리드 버전으로 설치를 해뒀는데, 솔리드 버전 텐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 정도, 반 좀 안 되겠다, 그죠? 반 한 3분의 1 이상 정도가 이제 메쉬 창을 둬서 얘도 안쪽에서 이제 열면은 이제 통기성을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사실 이너 텐트 솔리드 원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10D 뭐 정도, 그 정도 되는 원단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얇아요, 얘도 확실히. 기존 어썸 텐트들을 쓰셨던 분들은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뭔가 바닥면 코팅의 두께도 그렇고 텐트의 원단의 뭐 뭔가 좀 두께도 그렇고 확실히 얇아지면서 무게를 꽤나 많이 줄였어요. 자, 이너 텐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어썸 홀리데이에서는 이너 텐트를 두 개를 다 주죠. 이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뭐 이것저것 다 챙겨줄게라는 기분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솔리드 버전의 이너 텐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쉬 이너 텐트가 한 개 더 추가로 딸려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라 모든 가이라인 그리고 모든 팩다운 할 수 있는 팩까지 해서 전체를 다 통합한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지금 현재는 솔리드 버전 텐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솔리드 원단 같은 경우에도 한 10D 정도 되는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뭐 꽤 얇아요. 얇고, 그리고 대신에 뭐 내부가 훤히 비친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도어의 상단에 한 3분의 1 지점까지는 메쉬 창을 두어서 통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뒀고요. 이 텐트는 확실히 이제 1인용 텐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2인용 텐트를 대부분 사시게 되잖아요. 이제 백패킹을 하실 때. 이제 2인용 텐트를 쓰는 용도는 혼자 쓸 용도로 2인용 텐트를 쓰시는데, 이 텐트는 확실히 1인용 텐트라고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2인용으로 판매되는 다른 텐트들에 비해서 폭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는 사실 동일하고요. 그래서 폭이 약 90cm 정도 되는 이제 누웠을 때 가로폭으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쪽에 레귤러 와이드 사이즈의 매트를 깔아놨어요. 이 텐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레귤러 사이즈 매트를 깔아놨고, 이 매트를 두고 그 옆에 뭐 디팩이라든지 나머지 물건들을 두고 발밑 또는 전실에다가 가방을 두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용 텐트라고 해서 정말 좁고 답답한 정도의 텐트가 아니라 진짜 혼자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의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 스위프트 또는 어썸 홀리데이 다른 텐트를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이 텐트를 받아 보시면은 뭔가 확실히 얇고, 특히나 이 이너 텐트의 바닥 코팅의 두께가 확연하게 틀림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코팅되는 두께에 따라서도 텐트의 이제 무게가 꽤나 많이 변동이 될 텐데, 요 UL 라인은 뭐 확실히 이제 텐트 이름에 걸맞게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최소화 필요로 하는 정도의 강성과 뭐 내수압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꽤나 많이 고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덜어내고 해서 이제 990g의 텐트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텐트가 뭐 아마도 백패킹을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무게보다는 적당한 정도의 무게를 필요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텐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텐트는 사실 울트라라이트라는 이제 가벼운 라인의 텐트로 출시가 되었지만, 흔히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요즘에 사실 추세기도 한 이제 BPL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텐트는 사실 무겁죠. 뭐 400g, 500g대의 텐트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990g이라고 하면은 차이가 많은 텐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가벼운 텐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가벼운 텐트를 뭔가 선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텐트가 이번에 제가 영남 알프스 종주를 갈 때 이 텐트를 다시 들고 왔거든요. 이 텐트는 제가 텐트를 딱 두고 봤을 때 제가 700g짜리 란샨 프로를 먼저 패킹을 해뒀다가 그래도 이 텐트 들고 가보자 싶어서 이제 이 텐트를 패킹했는데 전체 배낭 무게가 10점 몇 킬로에서 이 텐트를 넣으니까 11점 초반대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가벼운 텐트, 뭐 사실 란샨이 뭐 엄청나게 가볍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BPL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텐트를 넣었을 때와 그리고 스위프트 UL을 넣었을 때 전체적인 배낭의 무게를 따져봤을 때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어깨나 허리에 하중을 느낄 만큼의 차이가 있냐라고 사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엄청나게 가벼운 배낭 자체의 토탈 무게가 약 뭐 5kg대, 6kg대 이러신 분들한테는 사실 애초에 뭐 권하지도 맞지도 않는 텐트고 무게는 확실히 가벼워진 만큼 뭐 장점은 충분히 다 가지고 있고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벼워졌다고 해서 이 텐트가 뭐 가벼워진 만큼 얇은 원단이고 잘 찢어지고 바람에도 약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뒷면, 양면이 개방이 되는 플라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겨울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싶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양쪽 다 전체가 통기성이 되는 텐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름에 바람이 불게 되면은 사용할 만한데 이 텐트는 그래도 단면 개방이기 때문에 양면 개방보다는 확실히 통기성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단점 아닌 단점, 약간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느끼는 게 기존 스위프트 텐트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크게 단점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텐트가 이제 사이즈가 좀 변동이 되었죠. 이제 높이가 약 5cm 정도 낮아져서 100cm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길이가 이제 210cm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약 230cm인가 235cm까지 그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 스위프트를 쓰시는 분들은 매트를 깔고 발 밑에 그냥 배낭을 놔도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공간 확보가 살짝 애매해지다 보니 배낭을 전실에 빼던 아니면 옆에다가 놓던 이렇게 그런 식의 일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뭔가 더 쾌적하던 공간이 조금 줄어든 느낌을 스위프트 쓰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이제 완전 BPL을 하시는 분들을 뭐 얘기를 하면서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텐트를 어차피 BPL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텐트가 아니다 보니 사실 뭐 다른 비슷한 류의 텐트들을 사용을 해도 배낭의 토탈 무게를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뭐 하지만 이 텐트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좀 화사한 색깔의 텐트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 쓸 용도의 뭐 다목적 텐트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뭐 텐트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아, 또 단점이 한 게 있구나. 아무리 그래도 역시나 이 단점이란 게 텐트를 만드는 데서 선택과 걸러냄에 의해서 생긴 부분이긴 한데 가볍게 하기 위해서 뒷문 개방도 없앴지만은 그러다 보니 역시나 또 통기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존 스위프트 대비 결로는 더 많이 확실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결로를 발생했다고 하는 게 뭐 다른 원텐트나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 텐트가 아닌 양면 코팅 실리콘 텐트다 보니 결로가 발생하면 뭐 결국엔 또 흘러내리게 되고 이제 흘러내리게 되면 내부에 물건들이 적게 되고 요거는 제가 이번에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결로가 좀 더 발생한 걸 느꼈고요. 이 결로 발생한 거는 스위프트 UL도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존 스위프트보다 얘가 결로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텐트 이런 류의 텐트 자체가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는 얘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고 근데 난 이 텐트 진짜 이거 딴 건 몰라도 폴대는 참 좋더라 진짜. 폴대가 예전에 우리가 주로 바람 많이 불 때 텐트 막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람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면 바람 불다 보니까 텐트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알루미늄 폴대 그냥 바로 부러지거나 또는 이제 변형이 바로 오죠. 근데 카본 폴대는 확실히 탄성이 좋아서 예, 이런 거는 진짜 뭐 사실 부담이 없어요 진짜. 거의 뭐 바닥에 닿을 만큼 눌러도 예, 다시 카본 폴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예. 이 카본 폴대가 지금 연안 알루미늄 이제 폴대 제조하는 연안 알루미늄에서도 카본 폴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카본 폴대는 뭐 어떠한 브랜드의 뭐라고 따로 어썸홀리데이에서 사실
뭐 오픈을 하진 않았어요. 중국에서 카본을 오랫동안 생산해온 그쪽에서 납품을 받아서 적용한 카본 폴대다라고까지만 알고 있는데, 중국 제품들이 사실 우리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지만은 이런 공산품들을 제조하는 거는 이제는 인정해야 되거든요. 사실 중국이 제일 잘 만들어요. 진짜 많이 만들어 본 만큼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비용을 지불했을 때 비용에 맞게끔 어느 정도 확실한 퀄리티를 뽑아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써보니까 네,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번에 또 주말에는 바람 많이 부는 곳에 가서 일부러 스위프트 UL을 한번 쳐서 바람에 또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볼 거고, 그렇게 해서 한번 쓴 내용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텐트를 한번 뭐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이번에도 뭐 사실 특별한 내용을 뭐 말씀드린 것 같진 않지만, 네.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으나 제가 사실 뭐 스펙을 일일이 나열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뭐 꼭 하기 싫다라기보다는 제가 사실 귀찮아요. 그런 거. 그거 그냥 좀 찾아보시고 뭐 스펙을 알려주세요 이런 거는, 예, 역시나 홈페이지 가서 JH 아웃도어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 텐트에 대한 뭐 상세한 스펙들이 잘 나와 있고, 또는 뭐 피칭 방식, 그리고 뭐 또 다른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면은 저 곰진이 TV 가서 보시면은, 예, 상세하게 설명 잘 되어 있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저는 뭐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유익한 것 같아요. 네. 네, 구롭도에서 피칭하고, 네, 네, 거기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